그래서 12시 취침하고 5시에 일어나서 구보하고 아침 자습하고 변기 위에 앉아서 했죠. 거기 또 심지어 수세식 변기예요. 실제로 졸업할 때도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원하던 과학고에도 입학할 수 있었죠. 압구정 의사 이건민. 최근에 확장도 하면서 주변에서 아, 운이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지인들 포함해서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드라마 보면 역전신화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공을 하는 개인의 스토리들이 드라마 같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뭐 이제 사람마다 자기의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존중합니다. 저는 ESTJ이기 때문에 미화, 과장 섞지 않고 중학교에 거의 꼴찌였던 제가 어떻게 과학고에 들어가고 과학고에서 카이스트 최우등조로까지 할 수 있었는지 드라마 같으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의사라고 하면 왠지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잖아요. 전교 1등.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릴 때부터 공부랑은 좀 담을 쌓긴 했어요. 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했었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하다가 부상 때문에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태권도를 했었었고, 근데 이제 시합에서 손목이 부러지면서 한 1년 정도를 쉬어야 됐어요. 왜냐면 철심을 박았다 또 철심을 빼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이 기간 중에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한번 만나게 돼가지고 우연찮게 공부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몇 살이세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죠. 그래도 잘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시험은 봤는데 채점도 안 했고요.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약간 공부로 뭔가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막 그렇게 이제 공부해라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하진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하기를 바래서 제가 하고 싶다는 거는 정말 물신양면으로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6년 동안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선수를 포기를 하게 됐죠. 어릴 때 그래도 아 이게 하고 싶은 걸 하나 정해서 꾸준히 해왔던 걸 그때 가서 놓는다는 게 좀 심리적인 충격이 어린 마음에 꽤 컸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울기도 하고 방황도 많이 하면서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뭘 해야 되지? 아 나는 진짜 뭐하고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중학생이요? 제가 좀 빠르게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방과 후에 학생들을 지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을 만나서 제 진로 상담 비슷한 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알파벳도 잘 모르던 상황이었는데 공부를 하려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는데 그 선생님이 다니던 학교가 강원대 의대인데 의대잖아요. 근데 거기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왜요? 그 선생님은 카이스트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해서 카이스트의 과학자의 꿈을 펼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재수하면서 의대로 가게 됐었던 거죠.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저는 허구의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름만 만들어 놓은. 근데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카이스트라는 대학교가 서울대처럼 있는 대학교였구나.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대학생활 하는 것부터 연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실제한 대학교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저기 가서 저런 연구도 한번 해보면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1학년 겨울방학에.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거기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목표는 카이스트를 가기 위한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게 제 목표였고, 그럼 이제 카이스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알아보니까 과학고를 가야 되더라고요. 카이스트의 거의 한 90%는 과학고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과학고를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전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과를 진짜 1페이지서부터 시험 범위까지 토시 빼놓지 않고 다 외웠어요. 문장 단위로 다. 가능하나요, 그게? 중학교 때는 범위가 이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진짜 한 문장조차 빼놓지 않고 다 외우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원장님, 누구나 어렸을 때 나도 서울대 가고 싶어 라는 로망을 있잖아요. 근데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거기다 그걸 다 외웠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외우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불안감과 간절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이제 안 해서 난 이제 길이 없는데 내가 이것까지 안 돼버리면 나는 앞으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 어린 마음이니까 더 이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그래서 오히려 그때 주변의 어른분들이 저한테 뭐 한 번쯤 꿈이 좌절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 그런 상태로 제가 그냥 납득하면서 그냥 뭐
뭐 꿈이 좌절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됐었으면 지금도 뭔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환경 탓이라던가 남 탓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제가 뭔가 이게 좌절이 되면 다른 돌파구라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돌파구만큼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2학년 1학기부터 정말 모든 걸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진짜로. 아, 왠지 알아요? 중학교 과목이 어떻게 돼요? 국영수요. 국영수, 사과. 그거 외운다고 돼요, 그게? 논리, 사고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영어가 되냐고. 문장이 안 외워지는데. 예를 들어 6.25 전쟁 언제 일어났나요? 뭐 사회는 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풀어내야 되는데 요건 외운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사고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또 망했나요? 대박이 났죠. 그때 전교 3등을 했던 것 같아요. 전교 3등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여전히 수학은 망했어요. 근데 수학이랑 영어 빼고 다 100점을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 그거 빼고는 다 암기로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놀랐겠네요? 아, 놀랐죠. 그때 중학교 때는 출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됩니다를 안 됩니다로 이렇게 바꾸고 그런 정도로만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통째로 외웠으니까 여긴 안 됩니다인데 왜 됩니다로 돼 있지? 그럼 이거 딱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 외운 게 돼 있으니까. 다 맞는 거지. 보통 중간고사 때 암기 전체 통암기를 해봤더니 망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포기하잖아요. 보통 포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컸었나 봐요. 너무 간절해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로 할 수 있는 건 난 암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럼 1년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까 끈기라던가 근성은 있어가지고 정말 1년은 한번 죽어라 해보자 하니까 기말고사 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간혹 막 이러잖아요. 한 번 해봤어? 한 번이라도 해봐 이러잖아요. 저는 한 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은 해봤어? 어떤 일이든 부딪히고 또 좌절하고 또 부딪히고 이런 걸 하면서 해법을 알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1등을 했었죠. 전교 1등이요? 그쵸. 아, 영수는 보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사고력이 갈수록 올라가더라고. 우리가 책을 자꾸 보게 되면 머리가 자꾸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문장들을 외우고 그걸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한 2학년 2학기 정도 접어드니까 수학이랑 과학 등수도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3학년 때쯤 돼서는 수학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실제로 졸업할 때도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1학년 때 말하는데 어떻게 전교 1등이 돼요? 워낙 압도적인 1등이어가지고 와... 진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때 졸업장도 받고 그렇게 원하던 과학고에도 입학할 수 있었죠. 제 삶이지만 제가 고찰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초보자의 경우에는 막 이제 효율을 많이 따지고 공부법을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초보자라면 무식하게 해야 돼요. 무식하게.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막 초보자가 무슨 3분할 2분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운동 초보자는 그냥 마구마구 운동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좀 운동 방법들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효율을 따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따져야지 처음에는 시작은 무식하게 해야 맞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모발이식을 처음 시작할 때도요. 보통 이제 다른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환자 케이스가 주어지면 거기에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발이식은 어떻게 심는 결이나 방향, 밀도 이런 거를 하는 걸 이제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건데 사람 머리에다 대고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잘하고 싶어가지고 감자에다가 모발 비슷한 거 같은 거 아니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식목에 넣은 다음에 그냥 계속 심어나가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모발이식 의사 중에 결을 진짜 제일 잘 맞춘다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진짜 이 감자를 제가 몇백 개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숱하게 꽂아서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과학고 갔잖아요. 과연 끝이었을까요? 과학고를 갔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날라다녔을 것 같아요. 날라다녔어요. 이미 전교 1등이고 이미 과학고 갔으니까 막 주변에서는 야 너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나도 이미 성공했구나. 막 어깨가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내가 뭐 1등인데 어디 가도 또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가서 반 배치고사를 봤는데 몇 등 했을까요? 한 3, 4등? 45명이었거든요. 과학고가 한 학년이에요? 네, 한 학년이 45명이에요. 강원과학고 45명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중학교별로 1등만 갈 수 있어요. 강원도 내 1등들만. 얘네들 다 1등인 거예요. 근데 제가 45명 중에 43등이었어. 그래서 나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언제 그때 배치고사 봤을 때 어려웠나요? 난 배치고사 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 고등학교 내용으로 배치고사를 보는 거야. 난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난 걔 중에 그래서 좀 잘 봤겠지? 내심 그랬단 말이에요. 난 다 나랑 비등비등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야, 이 풀 안에서는 진짜 월등한 친구가 또 있구나. 이게 세상은 넓고 내가 안 된다고 남들도 똑같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제가 과학고뿐만이 아니라 모발이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발이식이 비수기지만 뭐 저희 병원 비수기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왜냐면 정말 압도적인 격차, 초격차를 주니까 저희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 자기 입장에서도 우리 쪽 일은 이게 당연한 거야, 이 수준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는 더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분야에서 나랑 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오산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꼴찌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요번에 중국에 기술 교류하러 가요. 또 배우러 간다고요? 그럼요. 왜냐면 또 내가 잘하는 거 알려주고 또 남이 잘하는 거 내가 또 배워와야 난 계속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크게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생에서는 전 절대 방심이란 걸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난 놈이 있구나 라는 거를 되게 크게 배웠지만 거기서 또 절망했던 건 뭐냐면 선배들이나 뭐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야, 그 배치고사 성적은 안 바뀌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하고 다들 잘하니까. 그 등수가 꾸준히 가다가 결국에 과학고 하위권은 명문대를 가기는 좀 어려워요. 지방 거점 대학을 가게 돼요. 지방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과학고를 가게 되면 카이스트를 좀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카이스트는 결국 못 가게 되니까 카이스트는 그 중에서도 한 10명 안쪽에 있는 친구들만 갈 수가 있었어요. 45명 중에 10명 10등 안에 그쵸. 들어가는 거예요? 10등 안에 들어야지 제가 목표했던 카이스트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진짜 절망적이에요. 진짜 와, 이거 내가 갈 수 있을까? 절망은 했지만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잖아요. 1년 해보자. 외운 게 있고 깨달았던 게 있고.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한번 한 학기를 그냥 계속 했어요. 중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그대로인가요? 야, 진짜 안 바뀌더라고. 1등도 안 바뀌. 이게 내가 43등이었는데 42등으로 가는 것도 어렵더라고 이게. 진짜로 개망했죠.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과학고 시간표가 64 시간표를 기준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12시 취침하고 5시에 일어나서 구보하고 아침 자습하고 9시에 수업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남들이랑 똑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남들이랑 똑같이 공부를 하니까 내가 쟤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공부하고 더 그렇지. 깊게 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걔네를 내가 앞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왜냐면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뒤쳐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하다 내린 결론이 잠을 줄여야겠다. 5시간밖에 안 자는데요? 네. 근데 과학원 특히나 사감님이 계셔요.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걸 철저히 막아요. 잠을 안 자면 수업 시간에 자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아는 얘기라서 방심하고 잔단 말이에요. 이미 안다고요? 이미 알죠. 수투까지 다 끝낸 애들인데. 원장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 나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지금 시작점이 많이 뒤쳐져 있던 거야. 근데 똑같이 공부를 하니까 난 그 격차를 좁힐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선행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환경 탓이나 내가 후에 이런 것들로 일관을 했었다면 아마 저는 계속 43등 그대로였을 거예요. 오히려 재수 없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손을 놓다 보면 더 밀릴 수는 있었겠죠. 이게 44등, 45등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환경 탓을 안 하고 싶었고 뭔가 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서 내가 원하는 카이스트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다른 애들은 사감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시 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빡세게 감시해요. 예전에 막 민족사관고등학교도 막 몰래 공부하다 걸려가지고 강제로 취침하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빡빡하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방에서 불을 켜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화장실이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고 화장실이 유일하게 사감님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한 3시간씩 맨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화장실에서 앉게 그 쪼그려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 좀 보내줘. 왜냐면 이 과학고가 감금돼 있거든요. 산속에. 그래서 어디 뭐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택배로 아주 작은 의자를 받아가지고 변기 위에 앉아서 했죠. 거기 또 심지어 수세식 변기예요. 수세식 변기. 좌식 변기면 그냥 거기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 변기도 아니다 보니까 앉을 게 필요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막 엄청 열정 있고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만 달려가는 막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남들 다 잘 때 그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공부를 해서 다음 시험을 봤는데 또 43등이었던 거야. 기말고사도요? 네, 또 43등이어가지고 야 이건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격차가 진짜 줄어들지 않을 것처럼 느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내가 중학교 때 상대했던 그런 애들과는 다른 애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철저하게 이미 준비가 됐고 똑똑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뭔가 얘네들한테 압도당하는 느낌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1학기 기말고사 봤을 때 그래도 좀 시험 잘 봤다는 느낌이 있었나요? 난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더 잘 봤더라고. 왜냐면 얘네들도 어쨌건 입학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짚어주고 선생님들이 강조를 해주니까 더 각인이 돼서 더 잘 보더라고. 왜냐면 다 1등 했던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는 조졌어요. 이제 조지고 나서 2학기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쨌건 저는 그때도 1년은 해보자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남들보다 3시간은 더 공부를 하면서 방학 때도 계속 똑같이 했죠.
진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 게, 이 과학고는 국제 경시대회가 있어요. 국제 경시대회는 또 과학고 애들 사이에서 잘하는 애들 뽑아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요즘에는 약간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 국제 경시대회에서 입선을 하면은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그냥 갔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한 경쟁, 수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경시대회 이런 것들보다는 내신을 신경 쓰기 좀 바빠지는 트렌드가 좀 변화했어요. 각 학교마다 과목별로 대표를 뽑아서 여름학교, 겨울학교 이렇게 방학 때마다 이제 모집을 해요. 그 중에서 잘하는 한 명이 국제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한국 대표로. 저는 이제 화학 동아리였거든요. 화학 쪽에서도 1등이 있었고 화학 동아리가 10명이었는데 몇 등이었게요? 9등? 10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 여름학교 입소에 기회가 1등이 근데 안 가겠대. 자기는 여름방학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요. 고1 여름방학에. 2등한테 또 물어봤어요. 자기 안 가겠대. 왜요? 1등이 수능 공부하니까 경각심을 느껴가지고 3등부터 9등까지 다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꼴찌인 나한테 너라도 갈래?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 너무 가고 싶었으니까 그런 새로운 곳에 가서 도전을 해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국 과학고에서 이제 다 모였어요. 화학하는 친구들이. 근데 저는 룸메이트가 민족사항고에서 화학을 진짜 잘하는 친구가 왔어요. 민족사항고는 여름방학 때 수능 공부를 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자기는 수능 공부를 하려고 여길 또 왔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과학은 이미 다 통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도 가자마자 배치고사를 봤는데 내 룸메이트가 1등이었던 거야. 배치고사 1등. 원장님은요? 에? 그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거긴 진짜 잘하는 애들만 온 거잖아.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이 온 거야. 꼴찌했지. 진짜요? 네, 꼴찌했어. 나는 운 좋게 1등과 방을 같이 쓰게 된 거야. 얘가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내가 계속 얘한테 물어보면서 그때 거의 과외 같은 지도를 받을 수가 있었어. 자존심 안 상했어요? 자존심이 무슨. 지금은 나는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배우지 않은 채로 과학고를 오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오케이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뭘 배우는 데 있어서 자존심을 따지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도 뭔가 내가 절박해서 더 배우고 싶었지, 나도 우리 학교 대표로 온 건데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이 대단한 애들 사이에서 1등한 애랑 방을 같이 쓴다고? 야, 얘한테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심지어 제가 모발이식도 제가 배울 부분이 있으면 중국 가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저는 뭘 배우는 데 있어서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등은 진짜 뭔가 좀 다르던가요? 공부를 진짜 안 하던데요.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1등을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그 배우니까 좀 도움이 좀 됐었나요? 3주 동안 잠을 잤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자고 일어나야지 이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공부했어요? 왜냐면 그 3주가 나한테는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 1시간 자는 것조차도. 공부하고 얘한테 물어보고 얘 자면 깨우고 그래서 되게 친했었어요. 이 친구한테 많이 사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하면서 배웠죠. 결국에 3주를 종료하고 이제 여름 학교가 종료가 되면 그 중에 잘하는 애들이 겨울 학교로 가요. 갔을까요?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어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못 간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나요? 결국에 떨어져가지고 겨울학교는 못 갔어요. 이 겨울학교는 1등이 거부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성적으로 겨울학교 가고 2학년 여름학교 가고 2학년 겨울학교 가고 3학년 여름학교 가고 3학년 겨울학교를 가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나는 그 첫 번째 과목에서 떨어진 거지. 떨어져가지고 강원과학고로 돌아와가지고 2학년 1학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방학 때 그렇게 안 자고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됐나요? 2학기 때부터? 2학기 때부터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3주 동안 이 민족사항고 애를 보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화학의 전 범위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 화학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다른 과학들도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학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바뀐 거예요? 제가 원래는 막 통암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한 페이지에 그 문장을 외우는 거, 막 그 한 페이지에 있는 개념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일종의 나무만 봤던 거죠. 근데 화학의 전 범위를 그 3주 동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 숲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책의 목차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목차는 안 보고 그냥 페이지에 있는 걸 외우는 데만 급급했단 말이에요. 목차를 보고 이 전체 책이 어떤 거를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챕터는 또 어떤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챕터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전체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과학을 보는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보는 건 겨루기와 같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뭔 말이에요? 제가 태권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 시합 나가기 전에는 그냥 뭐 주구장창 샌드백 차고 그냥 뭐 발차기 뭐 궤도 연습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데, 막상 겨루기를 하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궤도가 나오지도 않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상대방이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차니까 제가 반격을 이렇게 하네? 부터 수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기기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를 내가 요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지까지 태권도로 치면 발차기 연습만 주구장창 했던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합을 겨루기 하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이기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숲을 보는 법을 요번 여름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거죠. 그랬더니 2학기 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궁금하죠? 개재밌는데요? 제가 그건 2부에서 알려드릴게요.